안녕하세요. 이선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종신보험하게 되면 저희 예전에 많은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그냥 일반 종신, 뭐 CI 종신, 뭐 등등등 뭐 변액 종신 이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종신보험 안 좋다고 막 그러는데 왜 종신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하냐? 제가 오늘 강의할 이 종신보험은 저희가 살면서 사망 담보도 하지만 이 저축성도 좀 띄는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신보험이라고 하게 되면은 손해보험에서는 없죠. 손해보험에서는 종신보험을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보험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이 사망보험금을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종신토록 보장하는 보험이죠.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수령을 안 할 시에는 뭐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상품이 이 종신보험입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의 종류는 일반 종신보험하고 뭐 변액 종신보험, 그리고 이 중간에 뭐 CI 종신보험, 여기 CI 종신보험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특약이 들어가는 거죠. 특약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틀려서 이제 종신보험이 틀려지게 되는데,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분들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종신보험에서는 딱 특약을 절대 넣으시면 안 되시고요. 딱 주계약만 가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약을 넣으시게 되면 이 특약은 100% 소멸이 되시는 거죠. 100% 소멸이 되시고 이 주계약에 대해서만 이제 이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3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해지 환급금을 확인하셨을 경우에 나 해지 환급금이 왜 100%가 돌아오지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특약이 좀 많이 들어있으신 겁니다. 특약이 많이 들어있으시기 때문에 100% 해지환급금이 100%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종신보험 안에는 이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건 대출이 아니시고요.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이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뭐 회사들마다 틀리지만 1년에 뭐 어떤 회사는 뭐 4회, 어떤 회사는 12회까지 이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대출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인출을 하실 때 뭐 보험회사에 딱 나 중도 인출을 하게 되게 되면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이 대출로 유도를 하는데요. 이 대출을 절대 받으시면 안 되시고, 돈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회사들마다 뭐 50%에서 뭐 80%까지 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떠한 보험을 가입해서 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셔서 회사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게 이 종신보험,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못 먹고 못 살 때 뭐 70년대 뭐 80년대 초반까지는요, 이 종신보험이 되게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효자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이 기대 수명이라 그래서 기대 수명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 평균 수명이라 그러죠. 평균 수명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뭐 2018년도로 보게 되면 82.7세, 뭐 79.7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균 한 6세 정도가 기대 수명이 되는 겁니다. 이 기대 수명이랑 이 그래프로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종신보험은 이 사망 담보를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거나 하실 경우에도 지금은
질병으로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의사들이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살면서 우리가 그러면 종신보험 왜 가입합니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종신보험은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뭐 30대에 뭐 새내기 부부들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제 태어날 겁니다. 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경우에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하죠. 그럼 평균 25세에서 한 30세까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돌봐줘야 될 나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자녀들이 성장할 때 내가 혹시나 뭐 교통사고가 당하든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종신보험을 갖고 노후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종신보험은 꼭 필요한가라고 하시게 되면 이게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나 뭐 제가 상담을 할 때나 이 예시를 드는데요. 2009년 이제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이제 뭐 제가 아시는 이제 그 경기도의 A씨가 보험 리모델링 중에 이 5살과 이제 3살 된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많이 한다는 거를 아시고 이제 보장성 보험을 이제 리모델링 하던 중에 이 보장성 보험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좀 그 필요성에 의해서 가입을 하셨지만 뭐 보험료 대비 그렇게까지 보장이 많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료를 좀 줄여드리고요. 제가 아이들이 어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줄여드린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드렸는데 이때 가입을 해드릴 때도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종신보험 가입하신 후에 4개월 후에 병원을 가셨어요. 근데 응급실을 이제 가셨는데 이게 이제 원래 췌장암이라는 게 어떠한 저희가 뭐 살면서 아픈 거를 못 느끼시죠? 췌장암이라는 게. 근데 이분은 뭐 소화불량은 조금 있었다고 하셨지만 이 병원을 가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후 1개월, 한 달 정도 좀 지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한 2달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뭐 고맙다고를 말씀하셨는데 좀 그게 좀 제가 듣기에는 이게 고마운 일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럴 때 보장성 보험료 좀 내려드리고 이런 종신보험을 조금 가입을 해드릴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때는 저희도 약간의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저희도 좀 리모델링을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시를 또 한 가지를 더 들어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2004년도 아주 옛날에 가입을 하신 보험입니다. 요 주계약 1억짜리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변액 종신으로 가입을 하실지 일반 종신으로 가입을 하실지 이제 고민을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반 종신으로 권해드렸는데요. 납기는 15년 납을 하시고 현재는 납기가 끝난 상태세요. 그리고 자녀는 이제 외동딸 하나가 있고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월 납입액이 한 20만 원 가량이었고요. 현재 납입한 총 금액은 한 3,600만 원 정도인데요. 현재 이제 해지한다고 해도 납입한 금액 이상의 이제 해지환급이 발생을 하고 이 65세에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 납입 금액보다 한 183%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었어요.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가 변액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게 되면
이 정도의 수익은 안 나옵니다. 이 변액이라는 건 변액 가입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이 변액보험, 변액종신 같은 경우는 변액이라는 건 변하는 액수, 뭐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변하는 액수인데요. 이 변액은 보험사에서 일단 수수료로 좀 많이 띱니다. 수수료를 일단 선수수료를 띄는데요. 10에서 한 15% 정도를 띄고 이제 이거 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고 뭐 인덱스 펀드 아니면 뭐 채권 요걸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건데요. 이 주식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뭐 올라가겠지만 지금 주식 시장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2,000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변액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다 하게 되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선수수료를 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에서 10%에서 15%를 벌어들여야 돼요. 아니면 뭐 채권도 있겠지만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10에서 15% 벌기가 정말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변액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실 때 상당히 좀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시거나 그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아니신 경우에는 변액 종신은 그렇게까지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 저는 그냥 사망보험금만 갖고 애가 클 때까지 사망보험금만 갖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정기보험이 싸다고 하는데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이제 갖고 가시는 분들 계시고 이 정기보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신보험의 장단점과 이 정기보험의 장단점을 보면 종신보험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망보장을 받습니다. 보장을 받지만 이 정기보험은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에 언제 몇 살 때 가입을 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10년 또는 정기납 또는 65세까지의 이 가입이 가능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종신보험은 만기 이후에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건 현재 나와 있는 그 종신보험이 10년 납, 10년 만기짜리는 이 10년째 원금이 보장이 되세요. 근데 옛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납을 하셔도 한 15에서 한 18년 정도가 되면 원금이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기보험은 이제 100% 소멸성 그리고 요즘 또 나온 정기보험이 또 있지만 좀 보험료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그 만기 때 뭐 해지한금이 조금 돌려드리는 정기보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신보험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단점이라고 꼭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보험료가 비싸다. 근데 비싼 만큼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세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고요. 정기보험료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의 장점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 나눠져 있고요. 또는 확정금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이 종신보험이 공시이율로 돌아가는지 공시이율에서 최저보증형인지 아니면 확정금리형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예전에 가입하셨던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최저보증형일 거고요. 요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확정금리형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확정금리, 연복리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하지만 이 종신보험과 이 정기보험은 절대 저축성 보험은 아니세요. 저축성 보험은 아니시지만 요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 형태도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4월 1일자로 보험회사들이 예정이율을 내렸죠. 0.25% 정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율도 내렸고 뭐 대출 이율도 다 내렸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들이 이 예정이율을 안 내리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당연히 이 예정이율을 내렸습니다. 이 예정이율을 내리게 되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4월 1일자로 인해서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조금씩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A라는 회사를 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A라는 회사는 이번 달까지, 이번 달이라고 해도 뭐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지만 이번 달까지는 이 예정 이율을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5월 1일자로 예정 이율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